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 9월 14일 파산 선고를 받은 60년생 채무자입니다. 딱 60세죠. 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었고요. 면책 절차가 의견 보류,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 기일 국감을 신청한 거 보니까 환가 사건입니다. 어떤 걸 환가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채권 제의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주로 종로구 쪽에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차 1000만원에 6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2007년부터 17년까지 약 10년 정도 땡땡 빌리지라는 갈비 음식점을 했습니다. 사업 명의 오빠에게 대여를 해준 겁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한 게 아니라 오빠가 여동생 명의로 한 거죠.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채무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고 주장을 하죠. 2007년부터 17년까지 신청인이 친오빠가 신청인 명의로 갈비집 건대입부를 했는데요. 채무가 발생했고요. 경영이 어려워 사업주인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지속적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져 이게 사실 뭐 가족이니까 오빠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잘 되면 상관없는데 못 되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참. 지금 이제 한갑 나이에 뭐 가정주부인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파산 제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어떤 면책을 해주고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아들은 29살이고요. 파산 채무는 이제 5,300입니다. 골고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게 이제 그 갈비집 채무로 아마 썼으면 크게 뭐 사실관계가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자금이 요게 우리은행이 조금 남은 걸 보니까 그 사업자금은 나름대로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보험 환급금이 9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에 비해서 좀 환가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보증금은 비록 1000만 원 빼니 없죠.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이것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량입니다. 관제인. 그래서 600만 원 정도를 원래 910에다 150 빼면 얼마죠? 760이죠. 760까지 환가하는데 거기서 한 160 정도 더 할인해서 600만 원을 관제인한테 파산재단에 편입을 하면 세건에 대한 보험은 뭐 해지하거나 아니면 환가를 부인소송 같은 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보험 해약한 그게 150 빼고 한 500 미만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관제인별로 하는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500 미만 나오면 안 합니다. 500에서 최소한 한 700에서 1000 정도인 사건을 하죠. 700 이상 600에서 600, 700 이상인 사건만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인은 없었고요. 상속재산은 아버님은 82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채무자 명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600만 원 정도로 이제 화해계약 체결해서 환가한 겁니다. 배우자 명의 보증금 1000만 원이 가계의 유일한 재산이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채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했고요. 아마 원만하게 면책이 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환가 사건이 대부분 보편상자라 그랬죠. 보편상자.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그렇죠? 이제 가끔 뭐 부동산이 있죠. 편은 편파행위. 사행위 포함해죠. 사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그랬죠. 일반 민사상으로는 사행위 취소 청구권의 그 제척 기간은 1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인데 파산은 파산 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2배나 늘어났죠. 그렇죠? 보편, 상은 상속이죠. 상속은 아마 이제 요즘에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상속재산 파산도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파산과 상속재산 파산이 결합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협의분할 상속 포기도 문제가 되고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또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것인가 그냥 바로 한정승인 안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것인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이제 유튜브 찍는 게 최근에 경향을 반영했기 때문에 뭐 누구든 관제인이든 파산을 업무를 보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을 제가
유튜브로 촬영하기 때문에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시각을 잡는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본인 의뢰인, 그렇죠?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주는 게 최선인지, 그렇죠?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인지, 적극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조언해 줄 것인지, 뭐 수임료를 적절하게 받고 또 그 대리해 줄 것인지, 그렇죠? 그거를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뭐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뭐 막 떠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비록 가치 있는 거를 나름대로 좀 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